도레미파 솔솔솔 솔미미. 결혼 후 얻게 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첫째예요. 저 임신했을 때부터 유산할 가능성이 90% 넘을 거라고 했는데 유산은 안 됐어요.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 이후에는 건강했어요. 몇 번의 고비 끝에 만날 수 있었다는 소중한 존재 은찬이. 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좀 복싱을 좀 많이 하고 많이 점점 많이 안 좋았어요. 오늘 보니까 허벅지에 이렇게 긁혀 있는 상처가 이렇게 선명하게 좀 있죠. 일하는 상처가. 자해다. 자해를 했다고요? 아니 저렇게 어린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알몸으로 발견된 은찬이의 알몸이요? 어머. 1시 30분쯤 남자아이가 옷을 다 벗은 채로 서 있으니까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 다 깜짝 놀랐죠. 아이고 대낮인데요? 그날 9살 은찬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앙지구대 경찰관인데요. 네, 혹시 학생 아버님 되세요? 예, 맞습니다. 그 학생이 오늘 밖에서 옷을 좀 벗고 돌아다니다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학생 말로는 한 명이 자기 옷을 뺏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옷을 뺏겼다. 그래서 다채로 길거리에 걸어 다닌다더라. 경찰의 전화에 깜짝 놀란 종원 씨 부부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도착을 했더니 알몸인데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울면서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상태였어요. 당시 경찰 말에 따르면 은찬이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강제로 옷까지 벗겨졌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아이고. 실제로 은찬이의 얼굴과 팔에는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고 상처네요? 등은 빨갛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 은찬이의 소지품을 찾으려고 아이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녔다는 가족들. 발견된 그 건물 4층 화장실로 들어가 보니까 조카 가방은 이제 2개의 소변기 사이 자변기 칸에 붙어 있었고 열려 있었어요. 가방 안에 조카 옷이 들어 있었고 옷이 젖어 있더라고요. 네? 티셔츠가 젖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경찰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세탁은 하지 마시고 보관하고 계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옷방에 따로 놔뒀어요. 이게 이제 그때 가방이고요. 이제 이렇게 요 안에 옷들이 이제 이렇게 넣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아이 엄마가 오줌 냄새가 난다고 소변이요?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 아모니아 냄새 같았어요. 그러면 티셔츠에 이게 물이 아니라 소변이 있었다는 거네요? 아이의 옷을 못 입도록 훼손을 좀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야. 어머나. 지난 7월 29일 종원 씨 부부는 은찬이의 티셔츠를 적신 액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 9살 은찬이는 그날 어쩌다가 알몸으로 거리에 나온 걸까? 은찬이가 처음 목격된 장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옷 벗고 서 있던 아이 관련해서 혹시 봤어요.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애기가 벗고 좀 놀라셨겠어요? 놀라죠. 옛날에 빨개색해서 혼내잖아요. 뭔가 학대나 이런 건가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 휴대폰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사건 당시 알몸 상태인 은찬이를 처음 발견해 보호한 휴대폰 가게 사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시 30분쯤 남자아이가 옷을 다 벗은 채로 서 있으니까는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있냐. 그러니까 애가 좀 많이 놀란 건지 당황을 한 건지 이제 계속 훌쩍거리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고 해서 경찰에 신고부터 했죠. 그날 CCTV에 담긴 은찬이의 충격적인 모습들. 아이고. 저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이고, 신발만 신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니 은찬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제작진은 부모님과 긴 상의 끝에 은찬이에게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 얘가 은찬이네요. 예, 저 아이군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때문에 잘 못 자요. 당했던 거 계속 계속 나? 네. 19일 날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야? 같이 간 거야? 맛있는 거 먹고 따라가고. 은찬이가 또래보다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네요. 네, 은찬이는 7살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현재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방과 후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서 은찬이를 유인했다는 범인. 그런데 잘해주는 친구야? 괴롭히는 친구야? 배피. 충격적이게도 범인의 정체는 바로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네? (6월 19일) 오후 1시 10분경 함께 학교를 나서는 두 아이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때까지 네. 괜찮아 보입니다. 상대방 아이가 먼저 내려가요. 앞으로 내려가고 따라가네요. 얼마 뒤 두 아이는 어디로 갈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다 목적지를 정했는지 함께 이동하는데요. 절로. 그렇게 두 아이가 도착한 곳은 큰 사거리의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꽤 큰 상가네요. 아이들이 자주 갔던 곳일까요? 여기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앞에 상대방 아이가 뒤돌아면서 한마디 해요. 걸어오다가 뛰어라 한 것 같아. 엘리베이터 왔나 봐요. 뛰어가네요. 그래가지고 얘가 뛰니까 저 같이 뛰어요. 여기서 몇 층으로 가나요? 4층이요. 4층에 엘리베이터 탔다. 그죠. 이제 본인은 학원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하는 두 아이의 모습. 나왔어요. 얼마 뒤 두 아이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어허. 벽이 같아요. 아, 아이 말로는 본인은 딱 여기 서 있었고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좁은 공간에 서로 마주선 두 아이. 그렇게 약 8분의 시간이 흐른 뒤 은찬이는 알몸으로 화장실에 나섰습니다. 아니 정말 저렇게 아이고. 나간 거예요? 아니 충격적입니다. 8분 동안 대체 화장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떤 거 할래? 아하. 등을 막 때렸어? 몇 대 때렸어? 10대 때렸어? 아이고 억수를 뛰었어. 아유, 참. 그래서 이 옷은 어떻게 했어? 이것은 가방에 넣어놔. 가방에 누가 넣었어? 아, 나가라고 해서 나가라고 했어? 옷을 입지 말라고 다니라고 했어. 대체 옷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있을 때 어떻게 느꼈어? 부끄러웠어. 너가 사과하면 받아줄 거야? 아니요. 손들면 좋겠어. 아, 참, 진짜.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휴,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너무 미안해. 아유,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 옷을 자꾸 입히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유. 아휴, 어쩌다. 아이고, 울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하기에는 은찬이 행동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계속 어디 못 가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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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좀 이상한데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죠. 어떡해. 지금 봐요. 오랜 기간 은찬이를 지켜본 장애아동발달센터 관계자에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옷 벗는 습성이라는 것은 없고요.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도 아니고 감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고요. 정말 조용하고 온순하고 어떤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예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양측의 입장.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CCTV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 아이의 어떤 행동 패턴들이 누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가.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입장에서는 뭐 그 자기가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이제 승질나가 지가 벗은 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는 굉장한 흥분 상태였어야 돼요. 막 뛰쳐나가거나 뭐 다 해야지 흥분하면. 지금도 되게 천천히 걸어요. 그러니까요, 저 모습. 그러니까 지금 당황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옷을 벗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거 이 아이가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소중한 부분들, 좀 보여주면 안 되는 부분들을 사실 양손을 사용해서 가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전문가는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은찬이와 더불어 민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 많이 염려가 되는 건 왜 그렇게 큰 갈등이 아닌데도 얘는 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 좀 상황을, 상대의 의도를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피해자는 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또 너무 낙인 찍고 얘를 나쁜 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약한 아이들도 좀 돕고 배려하는 아이로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면 좋을까? 두 아이 모두에게 사실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알몸으로 거리에 내몰렸던 그날 이후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은찬이. 저렇게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써서 방문에 붙여놓거나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색을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 점점 많이 안 좋았어요.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복귀를 당했을까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고작 10살인데 그 정도까지 괴롭힘이 왔다고 하니까 뭐 하늘이 몰라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지적인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훨씬 취약해요. 특히 이렇게 옷을 벗긴다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수치심이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들인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은찬이가 본인들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함이 가득했다는 종원 씨 부부. 이번만큼은 은찬이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기로 결심했답니다. 만약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면 계속 할 거예요. 저희는 끝까지 갈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버님. 지금 뭐 학폭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전학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도 뭐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한테는 아직 더 몇 번 더 물어보긴 할 거거든요 다시. 조사에서도 뭐 이런 결과 떨어진다고 하면 사전은 처벌을 드려야죠.
민우가 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에서 처분이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8호 전학 처분이 가장 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막 자라나는 아이들 사이에서 저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무엇보다 은찬이의 상처가 좀 빨리 회복해서 평소처럼 학기 생활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아까 전문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우 역시 이번 상황을 발판으로 해서 한층 더 좀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